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2년 만에 시험 발사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졌지만 요격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공교롭게도 한미일 3국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회동을 갖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한미일 연쇄 접촉을 의식한 건지 아니면 원래 세워놨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이행한 건지 북한의 무력 시위 의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바다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엔진 보호 덮개가 분리된 뒤 화염을 내뿜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북한이 최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선보인 소형 SLBM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SLBM은 최고 고도는 60km, 비행거리는 590km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SLBM이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이른바 풀업 기동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측면 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 유도 기술들이 도입된 세형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은 지난달 한국의 SLBM 발사를 의식한 듯 북한은 이번이 두 번째 잠수함 발사 성공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5년 전에 발사한 영웅 824 함에서 발사한 SLBM은 이미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고 이번에 발사한 것은 두 번째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훨씬 남측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북한이 SLBM 발사에 활용한 잠수함은 2,000톤급으로 한 개의 발사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로미오급 개량형의 경우 기존 북극성은 최소 3발, 소형 SLBM은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항 위에 물속에서 자망할 경우에는 위성으로도 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축구방으로 공격할 경우에 우리 KMD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신형 SLBM은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사 플랫폼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초보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비서도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일면이 아닌 이면에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SLBM은 이게 레드라인을 밟은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유엔 안보리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애써서 좀 톤다운, 다시 말하면 수위를 낮추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청와대는 북한의 SLBM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북한과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언제 만났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SLBM 시험 발사에 나선 것은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인데요. 북한은 그럼 왜 이 시점에 무력 시위를 재개한 걸까요? 때마침 한미일 3국은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쇄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
때마침 발사된 북한 SLBM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종전선언 우상에 대한 미치게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에선 한미일 정부수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외교 일정에 맞춰 북한이 무력 시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중 기준을 먼저 철회하라는 대화 조건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앞서 SLBM을 시험 발사한 것도 자신들의 요구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SLBM 발사가 꼭 한미일 3국 회동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겨냥한 발사가 아니라면서 중장기적인 국방 발전 계획을 위한 정상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무기체계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SLBM뿐만이 아니고 ICBM의 명중률 강화라든가 또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가 핵잠수함과 같은 다양한 전략무기 체계 증강 계획들이 담겨 있거든요. 한국과 미국은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도 상당수 법률가를 투입해 문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 군비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종전선언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이 지난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물에서 약 32km가량 빗나가 떨어졌지만 미국 정보당국도 깜짝 놀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re concerned about the military capabilities that the PRC continues to pursue, and we've been consistent in our approach with China.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사일이 아닌 우주선 시험이었다며 관련 보도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世界上有多家公司都开展了类似实验，航天器返回前分离的是航天器配套装置，将在陨落大气层的过程中烧毁解体，落于公海海域。 러시아는 지난 7월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달 27일 극초음속 무기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군비 경쟁은 종전선언 추진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전선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는 남북 미중 4개국의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전략적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목표에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죠. 북한은 자체 계획에 따른 국방력 강화라고 했지만 한미일 3국이 모이는 시점에 유독 무력 시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모양새여서 미국이 밝힌 북미 간 접촉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북한이 우리 측에 건넸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버섯인데요. 원래 가을이 제철이었던 북한 버섯이 요즘은 사계절 내내 생산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버섯 공장을 세우고 학교에도 재배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에선 어떻게 버섯을 키우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TV 아동 방송 시간에 방영된 만화입니다. 우리
우리 할머니가 이걸 잡수면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겠구나. 됐어. 할머니 생일날 참나무 버섯을 드려야지. 주인공은 할머니를 위해서 직접 산에서 버섯을 따는데요. 북한에서 버섯은 영양이 풍부하고 생산성 높은 효자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북한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모기버섯과 표고버섯을 키우는 이 공장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라선 버섯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배양장과 재배장의 온도 보장을 위한 증기보일러를 제작 설치해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버섯 생산을 종상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이 직업기술학교는 계절마다 다른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물을 주고 30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태양열을 이용해 온도를 조절합니다. 20여 년간 버섯 재배를 해왔습니다. 가을 계절에 맞는 이런 중원성 버섯을 선택해서 정균을 우리 자체 학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 기간을 줄여서 회전율을 높이는 곳도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과 닮은 흰 곤봉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첨가물까지 넣기도 하는데요. 천리첨가제를 더해함으로써 우리는 원균 활성을 정전보다 1.7배 이상 높였고 버섯 생산량도 정전보다 1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평양 버섯 공장을 방문해서 북한을 버섯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의 단골 선물로 등장한 1등급 명품 송이버섯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지만 대북 제재로 지금은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도 요즘 컴퓨터 사용이 부쩍 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시력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시력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건강 프로그램을 방영할 정도인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학교 수업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 11시를 훌쩍 넘은 시간, 잠을 잊은 이 남자 어린이는 노트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여자 어린이는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북한의 영상들을 보면 정보화 바람이 불면서 어린이들의 전자기기 사용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학습도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CDO들도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우유들의 의미도 육수에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열람 기능도 실현되어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한 예술영화. 여러 기업소에서 학교에 교육 지원 물품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동무들, 예? 우리 컴퓨터들을 몽땅 학교에 지원하는 게 어때? 컴퓨터를 몽땅 가요? 지원받은 노트북으로 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타자를 치고 문서를 작성하는 학생들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학생들의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자들의 약 70% 정도가 컴퓨터 시력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현저히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른은 눈을 쉬게 해주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만 어린이들은 시각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근시가 올 수 있다고 북한 매체는 설명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1시간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컴퓨터 앞을 떠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릴 때부터 시력 검사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부모들에게 권장하고 있지만 정보화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네, 외부 문화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걸까요? 북한이 요즘 민족음악, 민족악기와 같은 전통 예술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민족음악은 국악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전통음악과는 좀 다르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의 계승을 중요시했다면 북한은 체제 선전 목적을 가미해 창법을 변화시키고 악기도 개량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나마 교류마저 끊기면서 남과 북의 전통음악은 한 뿌리를 두고도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북한의 민족음악, 클로저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열린 2021년 설맞이 공연. 노래와 무용은 물론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마술 무대와 성인 못지않은 기량을 갖춘 기악 합주까지. 이 가운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르는 다름 아닌 민족 음악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꽹과리, 장구가 공연의 흥을 돋우고 이어진 무대에선 가야금과 소해금 등 북한의 민족악기 연주단이 공연을 이어간다. 태평소를 개량한 장세납, 기존 12줄을 21줄로 늘린 개량 가야금, 다양한 북한의 민족악기 협주에 노래까지 더해진 무대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통 음악을 발전시켜왔다. 남한이 원형의 보존과 전승을 고수한 반면 북한은 민족음악이라는 이름 하에 체제 선전 목적을 가미해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대표적인 예로 춘향전을 들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랑가의 한 대목. 사랑. 탁성이 강한 남한의 판소리나 창극 춘향전과 달리 북한의 민족 가극 춘향전은 가사와 창법이 다소 생소하다. 북한은 가극 춘향전을 1960년대부터 공연하기 시작했다. 전통 판소리나 창극에 남아있던 탁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서양화된 발성에 서도 민요 창법을 따랐다. 또 모든 가사와 대사를 북한 언어로 고쳐서 아예 북한식 민족 가극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북한은 전통악기 개량에도 적극적이었다. 생전에 김일성 주석은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하되 서양 악기와의 앙상블이 가능하도록 전통 악기들의 음정을 표준화하라고 지시했다. 서양의 하프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북한 민족악기 옥류금. 전통악기인 와공후를 개량한 것으로 기존 13개의 줄을 33개로 늘려 보다 넓은 음역대 연주가 가능하다. 기존 2줄의 해금은 4줄로 개량해 소해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대금과 태평소도 현대식으로 개량해 각각 저대와 장세납으로 부르고 있다. 어은금은 전통악기가 아니면서도 북한의 민족악기로 분류돼 있다.
기타를 축소한 형태의 모습이다. 민족 현악기 오은금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1962년 오은동 군사야영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한의 민족악기와 우리의 전통악기 분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통 음악과 전통 악기보다는 1960년도에 개량한 악기, 그리고 이제 뭐 창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민족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과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전통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민족 음악 예술인을 꾸준히 발굴, 양성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만경대 소년궁전에서 개최된 민족 음악 예술 무대. 당시 북한식 민족 음악 교육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 전역의 전공 학생들이 모였다. 이 민족 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민족 음악 교육을 잘하고 있는 단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흥겨운 춤판을 벌여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구춤을 추는 어린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구춤 잘 추는구만요. 이름이 뭡니까? 허준입니다. 예, 그래요. 몇 살입니까? 8살입니다. 8살? 그런데 장구춤 몇 살부터 배웠나요? 2살부터 배웠습니다. 2019년 설맞이 공연에서 화려한 고음 저대 연주를 선보인 라예송. 이 어린이는 6살 때부터 성인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이렇게 북한은 민족음악을, 남한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계승하는 사이 남과 북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역사적인 90송년 통일전통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1990년 열린 남북통일전통음악회. 북한 민족음악예술단은 새로운 창법과 개량된 악기로 무대에 올랐다. 당시 공연은 남과 북의 음악 예술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00년 평양학생예술단의 첫 서울 공연.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제일 좋아. 10년이 더 흐른 북한 예술단의 공연은 당시 남한 관객들에게 더 생소하게 다가왔다. 이후 남북 간 대중음악 교류는 몇 차례 있었지만 전통음악 교류는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다. 도대체 이게 달라진 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로 달라졌고 소통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실제 확인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차이가 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꽤 큰 게 있습니다. 분단 70년, 오랜 세월만큼이나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의 민족 음악.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만큼 남북 간 전통 음악 교류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기대해본다. 네, 북한의 민족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인 한서희 씨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서희 씨는 북한 인민보안성 협주단에서 어은금 병창조 소속 성악 배우셨다고요. 네. 어은금, 북한의 민족악기라는데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어은금이라는 악기는요, 월금이라는 우리 민족 악기를 개량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이 나무 재질은 주로 오동나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기 줄은 4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주법은 우리 아마도 이제 우쿨렐레라고 하면 트레머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트레머 연주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뜯기라는 이런 연주법을 써서 연주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 민족악기에 화성을 넣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에도 화성을 넣어서 연주를 해서 관현악이라든가 이런 데 배합을 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서희 씨, 이 지금 그 어음금도 사실은 우리의 전통 악기가 아닌데 북한에서는 이제 민족 악기라는 거고. 네. 그럼 북한의 민족 음악과 우리의 전통 음악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은 또 닮은 점이 있습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족 악기를 좀 개량을 해서 네. 화성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좀 음악의 그 색깔을 좀 웅장하게 해서 관현악과 함께 그 서양 악기와 함께 배합을 해서 배합 관현악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 악기라고 하면 봉건적인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자 여러 가지로 개량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뭐 현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민속 악기가 개량된 악기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연주를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족 악기와 서양 악기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라는 점이 아마 북한하고 좀 다른 점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통 음악과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데 좀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전통 이제 그 성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국악의 뭐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 성악이라고 민족 성악이라고 하는데 북한만의 뭐 주체 발성법이라는 그 발성법을 넣어서 그 민요 창법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뭐 예술단들에서 이런 민요 창법을 많이 구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불렀던 노래 한 소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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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림만 개여도 대바구니에 예슬이 살살 다 넘느나.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방금 들려주셨던 그런 음악들, 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북한 주민들은 그 북한의 이제 민족 음악이나 악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사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민속 음악이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뭐 전문가가 가르치지 않고서는 혼자 따라하기가 좀 개량된 음악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이 어음금이라는 악기를 계속해서 배워주고 민속 악기에 대해서 좀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족 음악 영재가 북한에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고 또 이런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악기를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나라에서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발을 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에게는 뭐 어음금을 너는 해라, 너는 가야금을 해라, 너는 뭐 양금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아이들이 나는 좀 특별하다라는 이런 긍지감을 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또 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영재들이 더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이제 예술인 출신이시니까 이제 남북 간의 이런 뭐 전통 음악 교류에 대한 좀 기대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좀 없나요? 뭐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남북 간의 예술 교류는 어쨌든 정치적인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또 예술계에도 같이 경색이 돼서 교류가 끊겨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북한 예술인들도 이 남한의 음악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북한의 음악을 아직 잘 이해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남북한의 음악에도 분단의 장벽이 좀 빨리 허물어져서 어떤 영향이 없이 음악 교류를 함께 이어나가서 우리 한민족 음악을 좀 더 같이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서희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힙합인데요. 아무래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더 끌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빠른 힙합 비트에 통일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낸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혜은 리포터, 이런 힙합 경연대회 다녀오셨다고요? 네, 전남 목포에서 열린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힙합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청소년 참가자들이 평화, 통일 이런 주제로 직접 가사를 붙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사뿐만이 아니라 직접 비트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힙합 비트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 지금부터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파도가 넘실대는 전남 목포 앞바다. 때 아닌 초겨울 날씨에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데도 흥에 겨운 청년들이 랩을 이어갑니다. 가족과 먼 위에 돈을 벌지 몇 달째 거리에서 들린 전 소식. 저희 여기 와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친화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랩을 잘해요. 음악을 잘해요, 그냥. 친구가 많을만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는데요. 믿기지 않을 만큼 친근해 보이죠. 통일을 주제로 한 랩 경연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인데 벌써 음악을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곡으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을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도 좋습니다. 랩하는 건 재밌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경연을 앞둔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년들 모습 그대로입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과로서 선후배 사이로 만난 사이고요. 칭찬과 어떤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들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우승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1등할 것 같아요? 저요. 저도 이 친구가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1등하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총 14개 팀이 참여한 이번 경연대회, 본 공연을 앞두고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참가자들은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까요? 앳된 얼굴의 소년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안무를 맞춰봅니다. 하지만 어딘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에만 그냥 거기만 잘 기억해주고 가사는 절대 틀면 안 되고 시험 기간이 좀 겹치면서 제가 어제 시험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저도 시험 끝나가지고 시험 기간에 이제 좀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경연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요. 그래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사로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 중에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통일은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번 경연대회 예선에는 114개의 팀이 지원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통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청소년들이 참 활성화되고 있는 랩을 통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경연의 막이 오르고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이 무대를 채우는데요. 참가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제대가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 이틀 남았어요. 육군 2군단 소속의 이혁진 병장인데요. 부대장의 허락을 받아 마지막 휴가를 이용해 이번 경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린 그렇게 우리의 땅에 갇혀 hey, 서로를 조준해 또 정확하게 맞췄네 누군가 이런 내 사랑하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많은 나이지만 당당히 24세 이하 청소년 자격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사 어디서 쓰셨어요? 가사는 이제 싸지방에서. 개인정비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가사를 작성했다는 이혁진 병장. 현역 군인으로서 느끼는 평화는 남달랐습니다. 군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관심 없던 분야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뭐 한반도 문제가 평화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위협 이런 쪽이 많이 잊혀지다 보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긴장감은 사라지고 무대는 경연이 아닌 축제장으로 금세 바뀝니다. 용기가 필요해 한반도 영화에서 감동 현실은 두 갈래 분단이 우리 앞을 막어 우린 하나의 가족 한민주랑 빛을 난가부 합쳐 대한민국이라고 발음할래 우리의 수원은 꿈에서도 통일 한민족의 염원은 봉인 흥겨운 비트들 속에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진심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랩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근데 너무 다 잘 쓰고 몇몇 참가자분들은 정말 그 단어나 가사나 곡의 무드에서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참가자들의 치열한 무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실수들도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자신의 음악이 평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공연은 어느새 마무리가 되고 경연대회 수상자들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영예의 대상은 담담한 랩을 선보인 강한국 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한반도가 최대한 빨리 통일이 돼서 하나가 돼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친 청소년들은 음악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목포에서 울려 퍼진 평화 힙합이 북녘 땅까지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탈북민이 고압 설비를 뚫고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공안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18일 지린성의 한 교도소 CCTV 영상인데요. 함경북도 광산 노동자 출신인 39살 주모 씨가 고압 설비가 설치된 교도소의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 씨는 국경 잠입, 강도, 절도죄 등으로 11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현지 공안은 우리 돈으로 2,8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주 씨 체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의 명산인 묘향산이 요즘 단풍으로 빨갛게 물들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